예, 먼저 이제 매매 기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 기본 방법이라는 게 뭐 딱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유튜브 원래 쓱쓱 강의라고 해가지고 예, 그냥 쓱쓱 써면서 간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이제 매매라고 하는 건 이게 한자로 사고 판다죠. 맞죠? 살 매자 팔 매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매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고 팝니다. 사서 투자는 사고 파는 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후에 팔게 되는 거지만, 매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매매는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맞죠? 샀는데 안 팔아. 예, 그걸 이제 투자라고 해서 인베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매매의 기본 방법에서는 이제 방향을 가지고 매매하는 동적인 매매가 있고요.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방향이 아닌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는 정적인 매매가 있어요. 예, 이건 정적은 이거 반대됐네요. 이렇게 가로치고 이제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디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마디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채널이보다 이제 박스권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모든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변형이 자꾸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냐, 뭐 여기서 올라와서 원래는 이렇게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예,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쳤고 이 꼭대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폭이 되지만,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 보면은요, 이 가격이 약간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등락을 하다가, 레벨업을 해서 또 이렇게 등락을 하고, 또 레벨업을 해서 등락을 하고, 주가가 이슈가 있어서 빠지거나 빠지면,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두 칸 정도가 빠질 수도 있고, 최대 뭐 두 칸 반이나 세 칸 반의 맥스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칸씩 움직이는 게 기본이에요. 무슨 소리 아시겠어요? 먼저 이제 가격 기준으로 되는 이제 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저를 쉽게 말해서 박스권이라는 단어 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박스권이 뭐예요? 상자. 예, 상자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는 식입니다. 이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이라면 매도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박스예요. 그럼 어디서 사서 어디 팔면 돼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면 되겠습니까? B에서 사서 A에서 팔면 되겠죠. B에 사서 A에서 파는 거예요. 맞죠? 또 B에서 내려오면 A에서 팔고, 또 B에 내려오면 또 A에서 파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의 기본 매매입니다. 박스권은 고가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팔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스권 시장이다. 지금 내가 박스권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 물론 알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난 박스권 시장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매매의 기본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두 가지, 방향 매매와 방향이 아닌 추세 매매, 그러니까 방향이 아닌 매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추세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시장인지 추세의 시장인지 박스의 시장인지는 내가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정하고 지금은 박스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틀렸어. 틀리면 내가 박스권이 아니었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추세인지 박스권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만약 지금 추세라면, 추세가 돼가지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 가능하겠죠. 만약 지금 추세상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어차피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가 돌파 시 추가 매수잖아요. 맞죠? 뭐 물론 우리가 사면은 돌파하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매수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여기 왔다가 박스권이면 다시 여기 와서 내려오면 살 건데, 만약 이게 상승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는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있어. 한번 올라갔으니까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 사겠죠. 이 지점에서 매수 안하고 여기서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어찌됐든 이 가격대가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고가를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방향이 된 거잖아요. 방향의 매매라고 하면 위로 열어두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위로,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위로 내가 더 올라갈 거라고 열어두고, 밑으로는 내가 원래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사야 되는데 이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추세라고 생각하면 고가 갱신할 때 계속 추가 매수죠. 어쩌리 보면. 그리고 이평선에 닿으면 계속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마음에 틀려지니까 딴 생각 먹으면 화장실에서 못 나온다. 일이 끝나지가 못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끝내고 휴지를 닦고 딱 나와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 마음이 바뀌면 화장실에서 못 나와. 계속 여러분들 계좌에 똥냄새 맡고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을 못하면 여러분 계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박스는 저가에 사가지고 박스권 고가에서 팔면 되고, 이동평균선은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기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박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매매하는 걸 지금 제가 단타 매매나 추세 매매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짧게 얘기하면, 추세 매매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매매는 이렇게 올라갈 때 이평선 눌림에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혹은 돌파할 때, 고가 돌파할 때는 어차피 상승이니까 매수하는 거지만,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때는 이평선에 붙었을 때 매수해요. 상승하는 이평선일 때. 하락하는 이평선에서는 아니잖아. 그럼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서 매매를 할 때는 직전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니까 21선의 눌림목 매수다, 뭐 11선 눌림목 매수다 라고 매매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접근하겠죠. 그러면 이평선 매매라고 하고 이게 추세 매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거를 내가 뭐라고 예상을 하니까 들어갔을까요? 상승이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갔겠죠.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니까 필연적으로 이 직전 고가를 돌파를 할 거라고 내가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간다면 여기서 들어가고 이 돌파를 봐야겠죠. 근데 그럼 돌파가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가 실패했다라는 걸 확인되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어떤 조건이 어떤 식으로 내가 되면, 내가 실패한 걸 인정해야겠구나, 이런 걸 정해놓는 게 매매 기법이죠. 이런 게 기술인 거잖아요. 돌파를 못하고 또 밑으로 밀렸는데 이평선은 계속 타면서 상방 수렴형 패턴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편이잖아요. 다양한 편이기도 하고, 이 쌍바닥이라든지, 쌍바닥도 뭐 깰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잖아요. 저점을 여러 가지 방법에 수많은 굉장히 어차피 추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예,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다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도 결국에 올라가서 쭉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일로 왔다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나는 10% 정도 수익 났었는데 이게 3%대로 손실이 줄어들어. 그럼 이걸 내가 참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할 때 결정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을 해 두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3%가 남았을 때도 참을 것이냐,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매매했을 때는 이평선이 깨지거나 했을 경우는 참으면 안 되겠죠. 예, 참으면 안 되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 가격적으로 봤을 땐 내 매수가 수준까지 밑으로만 안 밀리면 되니까 보유하고 관찰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박스권이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방향이 없어. 그럼 이평선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가에서 매수해서 고가에서 파는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방향이 있어. 시장에 트렌드가 있어요. 추세가 있는 시장이야. 올라가는 추세로. 왜냐면 빠지는 추세에서는, 주식하는 사람은 빠지는 시장에서 하면 안 돼. 맞죠? 주식하는 사람은 빠질 때 매매하는 게 아니야. 주식은 플러스 썸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 썸이라고 얘기해요. 왜? 지금 채팅하시고 있는 샤로니님, 샤로님이 삼성전자 한 주 사시고요, 와우 상승률 한 주 사시고, 우리 또 방송에서 하는데 뭐 한 주 얘기하기 뭐하죠. 뭐 100만 주 샀어요. 샤로니님이 와우 상승률 100만 주 샀어. 근데 지금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100만 주씩 사면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100만 주씩 사는데 왜 떨어져? 올라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굿이브닝이 100만 주만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다고, 이거 사라고 그러면 정말 올라간다 그랬는데 진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또 얻다가 소문내. 내가 여기 어디 리딩 가가지고 수천만원 들여고 리딩 받는 건데 얘가 이거 사라고 그랬다고 100만 주를. 어디가 소문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100만 주씩 사.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죠. 영원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사거나 모으면 주식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손해난 사람이 없어. 근데 선물은 올라갈 때는 상승,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생각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힘이 쌤쌤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쌤쌤이 되니까, 플러스 상승의 1포인트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1포인트는 벌지만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1포인트를 잃어야 돼, 선물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로섬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또 중간에 터졌는지 딴 길로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매매 기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라고 있는 구간에서는 하락 얘기하다 그랬구나. 하락은 볼 필요 없어요. 하락 아니면 횡보를 보는, 상승 아니면 횡보를 보는 거야, 주식은. 맞죠? 공감합니까? 주식은 상승 아니면 횡보를 보는 거야.
횡보할 때는 박스권이니까 아래에서 사가지고 고가에서 팔 생각을 하고 보는 거고, 상승 구간에서는 이 상승 구간의 움직임이 뭐 이런 식으로 몇 달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어쨌든 이평선을 타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계속 샀다가 팔든 얼마 정도 올라가서 팔든지, 아니면은 이걸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상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가 높아진다. 고거 저고가 돼야 이게 상승이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상승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저가까지 다시 안 올 거 아닙니까? 이평선 타고 가면. 맞죠? 이평선 타고 가면 다시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평선을 타고 계속 가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평선에 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평선에 닿으면 매수하지만 직전 저점을 올지는 않을 거니까, 적어도 박스권이라고 빠지게 되면 박스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상승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평선 닿았을 때 매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가 이동평균선이 결국 깨질 때 팔거나, 여기서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벌릴 때 팔아야겠죠. 맞죠? 둘 중에 하나를 추세매매 때는 결정을 하고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매매가 아닌 비추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진입하고 있는 종목이 혹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의 시장이 박스인지 트렌드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저랑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들었던 얘기지만,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못 들었을 때 못 들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스냐 트렌드냐 둘 중에 하나를, 고추장이냐 된장이냐 냉면이냐 물냉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나는 매수할 타이밍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방향성이 있는 추세야. 방향성이 있는 추세야. 그러면 이게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집중을 안 하십니까? 방송엔 항상 재방송엔 집중. 매수가가 안 오니까 못 사죠. 계속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못 샀으니까 아까운 거 빼고 사실 손실은 없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내가 추세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덥석 잡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박스네? 그럼 이만큼의 손실이 나.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박스야. 자, 그러면 박스권 저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딱 닿으면 딱 닿아가지고 한 1% 빠졌어. 그럼 던질 거야? 손절할 거야? 왜? 나는 이미 알았어. 뭘? 이게 추세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추세가 아니고 박스권이라고 하는 소리는, 박스권이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굉장히 이쁘게 나오지만 실제로 나오는 박스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 이렇게 박스지만 이 중간중간에 봤을 때는 와 이렇게 되니까 급락할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냥 점진적으로 빠질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 올라쳐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면 와 이제 뚫고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박스권에서 매번 얘기해요.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팍스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할 때였어요. 몇 번의 작은 수익, 한 번의 큰 손실. 여러분에겐 무슨 뭐 스탁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한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의 좋고 나쁘고가 아니다. 뭐가 문제야? 여러분의 마인드가 지금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마인드가 좋으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지만, 마인드가 안 좋거나 물려 있거나 수량이 너무 많아서 부담되거나 할 경우에 빠져가지고 추가는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더 빠질 거, 더 추가했는데 더 빠지면은 와 나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빠질 것 같을 때는 털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또 방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간 상태가 되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추가한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이게 올라가는 걸 내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감을 확인했다. 주가 맨날 얘기하면 확인하고 확인하고 얘기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확인하고 매도를 하라는 얘기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확인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예측과 대응의 영역인 거지. 할 수가 없어. 확인이라는 걸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게 후행성이라, 확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확인만 되면 손해날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다 수익 나지. 맨날 개수익이지. 100만원만 줘도 하루에 1억씩 벌 거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게 해서 매매의 기본 방법은 추세 때는 주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박스권과 상승밖에 없다. 박스권은 아래에서 사가지고 위에 파는 거고, 추세는 이평선에 닿았을 때 사가지고 이평선하고 이게 벌어질 때 파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매매 기본 방법 한번 봤습니다.